유형식 요거 안에 있는 문제를 풀게 같이. 지금 보면은 A가 4,4고 B가 9,2예요. 그리고 P는 X축 유해점이다. 이때 AP 플러스 BP 3분의 AP B 더하기 BP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치? 이거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대충 하면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4,4는 아마 뭐 이쯤 있을 거고 9,2는 뭐 아마 이쯤 있지 않을까요? 그치? P는 여기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A하고 B는 지금 고정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런 걸 정점이라고 해요. 이게 정이 정지돼 있다 할 때 정이에요. 그렇죠? 멈춰 있는 점이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뭐예요? X축 위에 어디든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이게 마치 이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것만 정해진 거지 딱 고정된 점으로 정해진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걸 동점이라고 해요.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P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P가 움직이는데 언제 최소냐? 라고 하면은 여기서 대칭 이동을 써요. 보세요. 뭐 예를 들면 A를 B를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아무거나 시켜도 됩니다. P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대칭 이게 선대칭이잖아요. 그렇죠? 선대칭이라는 건 항상 뭐예요? 수직 2등분을 동반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수직 2등분은 이제 기하에서 2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요. 항상. 그렇죠?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서 A, B 프라임을 일직선을 이어. 그래서 일직선 이었을 때 그러면은 P가 X축 위에 여기 있을 때 이때 최소인 거예요. AP 플러스 BP가. 왜냐?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수직 2등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2등변 삼각형이죠. 무조건. 그치? 사실 P가 여기 있던 아니면 다른 데 있어도 2등변 계속 2등변이에요. 같고 같아요. 여기가 수직 2등분이기 때문에 P가 X축에 여기 있어도 같고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돼요? 이거? P가 움직여도 지금 BP랑 B'P는 무조건 같아요. 이게 바로 저기 선대칭 효과입니다. 알겠습니까? 수직 2등분을 동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2등변 삼각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선대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P가 당연히 축 위에 있어야겠죠? 축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치? 축 위에 있으면 항상 2등변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치?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PA 더하기 PB는 P가 X축 위, 즉 선대칭의 어떤 그 축 위에 있는 한 PB'하고 PA하고 같겠죠, 그죠? 그치? 맞아요, 이거? P가 X축, 즉 선대칭의 축 위에 있는 한 항상 둘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PA 더하기 PB는 당연히 PA 더하기 PB'와 같아요. 그렇죠? 이하고 이하가 같기 때문에.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P가 만약에 지금 일직선상이 있으면 여기인데 P가 만약에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도 당연히 같죠? 그치? PA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PA 더하기 PB'이 요 일직선일 때보다 무조건 더 길어지죠.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치? P가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예요. 같습니다. 그렇죠? 2등변이잖아 무조건. 그렇지? 근데 PA 더하기 PB'은 PA 더하기 PB 당연히 얘보다 무조건 길지. 그렇지? 삼각형이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즉 한마디로 뭐예요? 요 하늘을 대칭 이동해가지고 일직선상에 있을 때 요 P일 때보다 무조건 P가 움직이면 뭐예요?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최소야? 이때가 최소이겠죠. 그렇죠? 이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이게 바로 선대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하는데요? 얘와 얘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야.
만약에 이게 최소일 때의 P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X절편 P좌표를 구하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지?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선대칭의 구조.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럼 요거 이해했죠? 그럼 25, 26 둘 다 풀어보세요 한번. 조금 더 문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26번까지 잘 풀려야 이걸 완벽히 이해한 거니까 혹시나 지금 당장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특히 26번. 26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야.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풀리면 질문해야 돼요. 26번까지 풀 줄 알아야 이게 완벽히 이해된 겁니다. 지금부터 유형을 완벽히 익혀야 돼요. 특히나 이제 도형의 방정식은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 진짜로. 여기 문제 조금 풀어서는 그 숙달이 안 돼요. 기하적 내용과 대수적 내용을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양방향을 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숙달을 해야 되거든. 숙달이라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반복 학습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여기 있는 내용 다 배웠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건 기본이고 그걸 계속 적용하면서 문제 적용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잘 하게 되지. 빠르게 그냥 탁탁탁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중요해요. 유단원을 잘해야 고2 고3 가서도 수학 잘하는 거야. 여기가 펑크 나버리면 힘듭니다. 이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플러스 8y 더하기 14는 0이 있는데 이거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이때 직선 x 플러스 y 더하기 14는 0.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게 하는 그러한 P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치? 맞아요 이거?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좌표로만 생각을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쵸? 도형으로 접근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렇지? 일단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림을 안 그리고 막히면 안 돼요. 내가 못 풀더라도 그림을 그려봐야 돼. 알겠지? 그림 그려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면 질문하세요. 알겠지? 근데 그림도 안 그려놓고 모르겠다 질문.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오케이? 왜냐면 도형적, 기하적 해석이나 기하적 방식도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놓을게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인가요? 그죠? 그지? 그럼 중심이 1,-4하고 반증이 2인 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고 뭐 약간 완전편이 -13이니까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좀 중요한 거야. 봐봐. 지금 P는 여기 원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지? 그럼 거리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이 직선부터 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죠?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죠. 그렇죠? 거리가. 그지? 그리고 여기 있을 때가 최대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거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원방은 항상 중심하고 반지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2를 빼면은 여기, 반지름 2를 더하면은 여기인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 구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니까? 그래서 봐봐. 그러면은 일단 최단거리, 최장거리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중심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D가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2죠. 그렇죠? 2분의 절대값 대입하면은 1하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3 이건가요?
그치? 그러니까 얼마예요? 5루트인가요? 그치? 그래서 최단 거리가 얼마예요? 요 거리가 5루트 2 빼기 2예요. 최장거리는 5루트 2 플러스 2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치? 근데 5루트 2는 대충 얼마예요? 루트 50이니까 7점 얼마인가? 그치? 그러면은 5루트 2 빼기 2는 얼마야? 이거 5점 얼마죠? 5루트 2 플러스 2는 얼마예요? 9점 얼마인가요? 그치? 맞습니까 이거?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최단 거리가 5점 얼마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거리가 6인점이 분명히 옆에 어디가 있겠죠? 거리가 7인점도 있겠죠? 그치? 거리가 8인점도 있을 거고 거리가 9인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 9점 얼마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점들 정확히 P 좌표가 뭔지 몰라. 뭔지 모르지만 있을 거란 말이지. 최단 거리가 5점 얼마고 6인점, 7인점, 8인점, 9인점이 있을 거라고요. 이쪽에만? 이쪽에도 있겠죠. 대칭이니까 그치? 6인점, 7인점, 8인점, 9인점 즉 P의 개수 몇 개예요? 8개니까 개수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했어요 이거? 이거 알겠지 그치? 최단거리, 최장거리 다 구했을 때 그럼 최단거리가 5점 얼마? 최단거리가 9점 얼마야?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요 라인에 길이가 6인 P가 분명히 있을 거야 있기는 그쵸? 7도 있을 거고 8도 있을 거고 9도 있을 거예요 그쵸? 좌표는 못 구하지만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개수는 알 수 있다고. 양쪽에 4개씩 있으니까 총 8개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요거 잘 이해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풀어보세요. 34번이죠 밑에 거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개수 따지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를 계속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다음 조건 중 PQ에서 P는 Q이기 위한 표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P하고 Q가 있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만 와야지. 또 양방향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1번 봅시다. P는 X제곱은 Y제곱 Q는 절대값 X는 절대값 Y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1번은 뭐예요? 양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아니죠 그렇죠? 1번은 딱 보이지 그치? 이 정도는 멋있고 2번 보겠습니다. P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에요 그렇죠? Q는 X, Y는 0입니다 그렇지? 이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집합이 실수예요 그렇죠? X, Y가 가로 안에 써있죠? X, Y는 뭐 실수이나 그럼 이건 뜻 자체가 X도 Y도 0만 나타내는데 얘는 뭐예요? X가 0이거나 Y가 0이기 때문에 요건 방향이 이렇게 가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 정도는 뭐 쉽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P는 X가 이제 뭐예요? 18의 배수예요. Q는 X는 6의 배수입니다. 그죠?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딱 봤을 때 요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뭐야 답이 잘못되어 있네. 아하. 잠깐만. 4번. P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양수. Q는 X, Y는 양수. 그렇죠? 맞습니까? 사실 지금 얘는 뭐예요? X, Y가 둘 다 0만 아니면 되죠? X는 0, Y는 0. 요 케이스만 제외한 모든 케이스죠. 맞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4번 답이네. 소리 이게 답이 잘못되어 있네요. 4번으로 했는데 틀려서 질문한 거지. 4번이다. 답이 왜 이러지? 식당을 틀린 차로 다 하시구나.
15번은 지금 그림을 그리면 중심이 0,0 그렇죠? A는 요 바깥에 있겠죠. 4,4 여기서 A에서 접선을 두 개 그었습니다. 양쪽으로 당연히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접점 두 개가 바로 PQ래요. 이때 이 PQ의 길이를 구하시오는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일단 이 5하고 A를 이어요. 이렇게 있고 5하고 뭐예요? Q를 이을까요? 이렇게 이으면 접선이 여기가 수직이고 그리고 PQ도 현이니까 얘도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맞아요 이거? 그러면은 요 OQA를 보세요.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가 아닙니다. 요 형태 있잖아요. 요 형태. 그렇지?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3개가 닮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외우는 게 좋아요. 매번 닮음으로 찾아서 식 세우기가 되게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A제곱은 X 곱하기 C예요. B제곱은 Y 곱하기 C입니다. H제곱은 X 곱하기 Y예요. 그리고 넓이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H가 같습니다. 이해돼요 이거? 피타고라스 제외하고 이 4개 이 정도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뭐 한 개만 확인해 볼까요? 요건 다 알겠지? 이거 확실히 알겠지, 그치? 넓이 나온 거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이 각도가 1이잖아, 그렇지? 닮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조그만 거랑 제일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빗변 대 짧은 면 A 대 X는 빗변 대 짧은 면 C 대 A죠, 그치? 그럼 A점은 뭐예요? CX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닮음에 의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닮음을 찾고 비례식 세운 다음에 구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암기하라고 추천합니다. 알겠죠? 특히 많이 나와요. 원만에서 딱 이 형태의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봐봐, 끝나지 않았어. 5A 길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5잖아, 그렇지? 반지름은 지금 얼마죠? X제곱도 1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Q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25 빼기 24니까 2루트 6. 그러면은 이 점을 뭐 H라고 하면은 HQ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죠? 넓이 의해서 HQ 구할 수 있고 곱하기 2하면 PQ의 길이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이해했어 이거? 그림 그려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학적으로 푸는 거죠. 뭐 이렇게 대수적으로 뭐 좌표고서 푸는 게 아니야, 그지?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 대단원명을 제일 어울리는 단원이 원방이에요. 원방은 정말로 기하학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대수적으로도 접근해야 되지만 기하학적으로 접근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원방에서뿐만 아니라 뭐 도형의 이동이나 직방이나 평면좌표에서도 자유자재로 이게 활용이 가능해야 돼요. 일단 잠깐 10분만 쉴게요. 5시 10분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5시 10분에 3교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적극적으로 해야 돼. 알겠지? 지금 유형 익힐 때 제대로 해놔야 여러분이 2학기 때 수학을 점프할 수 있어요. 성적이. 19번. 19번은 좀 어려워요.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해석. 보세요. A제곱 플러스 9라는 건 얘는 이런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루트 B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건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루트 C제곱 플러스 똑같겠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야. 해석하는 거 해석.
5니까 3이면은 A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지? 그러면은 얘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9, 요게 루트 B 제곱 더하기 1, 여기 루트 C 제곱 더하기 1이라서 여기가 13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이 13이에요. 그래서 그럼 봐봐요. 그럼 이게 최소가 맞냐 도대체? 그치?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3, 1, 1은 고정돼 있는 거고, 그렇죠? A, B, C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A하고 B의 경계를 이리로 당겨요. 당겼어. 예를 들어서 A를 이만큼을 뭐 잡고 B를 이만큼 잡자고요, 만약에. 그치? 그럼 어떤 일이 보여줘요? 요게 루트 A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루트 B 제곱 더하기 1은 뭐예요? 요게 루트 B 제곱 더하기 1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라인에서 A, B, C의 경계를 움직이는 순간 요 일직선일 때보단 무조건 더 길어져요. 여기서 이 삼각형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직선 라인이 최소임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도형적 해석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좀 라인과 있죠, 그죠? 처음 보면 좀 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 이거 실제 기출입니다. 다 좀 이렇게 멀리 나쁘긴 하지만. 여기 도형이 방정식이에요. 이 도형적 해석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2차 함수도 풀 수 있어요. 이거 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2차 함수 푸는 게 아니라 절대 부등식으로 풀게요.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 괄호가 A, B, 세로가 B,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B, C인데, A, B의 길이가 12, A, C의 길이가 9입니다. 그럼 뭐 3대 4대 5니까 15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이게? 그지? 근데 이 각도가 전부 닮은 게 맞습니까? 그치? 닮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3대 4대 5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대 4니까 여기가 3분의 4이에요. 4대 3입니다. 여기 4분의 3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더하면 15인 거예요. 그렇죠? 둘 더하면 얼마예요? 12분의 16 더하기 9니까 25. 맞습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일단 분모 대기 거슬림이 곱하기 12를 해서 12a 더하기 25b는 30 곱하기 2니까 180 이런 식을 하나 뽑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AB가 최대일 때 AB가 최대 1 때 2a 더하기 5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란 말이지. 그죠? 근데 지금 12a 더하기 25b라는 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180. 근데 a 곱하기 b는 뭐예요? 곱이죠. 합하고 곱을 비교하는 절대 분수식이 뭐죠? 산술기하 평균. 바로 나와야죠. 산술기하 평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런 거예요. 12a 더하기 25b를 산술기하 평균을 놉니다. 그러면은 2 루트 곱하기 12a 곱하기 25b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정리하면 a,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산술기하 평균은 일단 내가 산술기하 놀려는 녀석들이 양수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길이니까 양수는 보장되지 자동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12a 더하기 그러니까 합이나 곱이나 둘 중에 하나 고정돼 있어야 돼. 근데 합이 12a 더하기 25b라는 합이 고정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합이 고정돼 있을 때 곱의 최대값 구하는 거고요. 곱이 고정돼 있으면 합의 최대값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AB가 최대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그렇죠?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예요? 12A하고 25B 이게 같아야 등호 성립이잖아, 그렇지? 이 전체가 180이니까 얘들이 각각 90씩이면은 등호 성립이죠. 그렇지? 즉 한마디로 A가 최대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A는 얼마예요? AB가 최대일 때 A는 얼마입니까? 12분의 90이니까 6으로 약분하면 되나요? 2분의 15 B는 25분의 90이니까 5로 약분하면 5분의 18인 거죠. 그럼 2A 더하기 5는 얼마예요? 15 더하기 18이니까 답이 33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그치? 이게 산술기하로 그러니까 절대 분식 이게 산술기하 문제예요. 산술기하 전형적인 산술기하 문제야.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알려주자면은 그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는 무조건 이게 그 내접한 그 사각형의 이제 있는 꼭지점 쪽이 딱 그 중점에 있을 때가 무조건 최대입니다. 나중에 해보면 알아. 그래서 이걸 외워도 이게 당연히 풀 줄 알아야지. 풀 줄 아는데 근데 이제 속도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외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뭐야? 아 최대일 때는 항상 그 걸리는 꼭지가 저 변 쪽 말고 꼭지점 쪽이 항상 중점이구나. 이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설명 좀 해줘야겠네. 일단 집합은 뭔지 알아요? 집합? 수학에서 집합은 뭐 모임이죠, 모임, 그치? 근데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집합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합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과일의 모임인데 집합 A가 근데 뭐 토마토는 뭐야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애매하면 집합이 아니에요. 정확히 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딱 정해줘야 집합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보통 쓰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뭐 집합을 다 다룰 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 집합 개념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지금 부분 집합이 뭐냐면 부분 집합이. 기호는 뭐 이런 거죠. x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러면 이렇게, 그렇지? 요 기호는 x가 a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어야만 기호를 잘 쓴 겁니다,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가 뭐 1, 2, 3, 4예요, 만약에. 그치? 그러면 x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있을 때 그러면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의 부분집합을 내가 다 구해보겠다 이러면은 일단 공집합이 있습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부분집합을 칩니다. 모든 집합은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원소 한 개짜리는 뭐예요? 이렇게 있어요. 원소가 두 개짜리는 1, 2, 1, 3, 1, 4, 2, 3, 2, 4, 3, 4이겠네요. 그지? 원소 세 개짜리는 1, 2, 3, 1, 2, 4, 1, 3, 4, 2, 3, 4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A의 부분집합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A에 들어있는 원소로만 구성할 수 있는 집합들이 부분집합이야. 뭐 물론 거기 공집합도 포함입니다. 아무것도 원소가 없어도 부분집합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치? 여기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진 부분집합은 뭐냐? 진 부분집합은 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 요만큼이 진 부분집합이에요.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은 일부가 아니잖아. 전체잖아. 그치? 그 전체인 자기 자신 한 개 뺀 거가 진부분집합이에요.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센다 이러면은 만약에 어떤 집합 A의 원소 개수 우리가 알잖아. 그치?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경우의 수로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A의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1은 뭐예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즉 1은 뭐야?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어. 경우를 몇 개 가져요? 2개 가져요. 그치? 근데 2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3도 4도 마찬가지예요. 2의 4제곱계가 바로 A의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경우의 수인 거죠. 이해돼요 이거? 만약에 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부분집합은 뭐예요? 오케이? 1 들어오고 2 안 들어오고 3 들어오고 4 안 들어오면 1, 3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치? 이해돼 이거? 경우의 수, 고배 법칙으로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 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집합 개수 중에서 뭐예요? 자기 자신 한 개. 이를 빼주면 뭐야? 친부분집합 개수가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그 문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아까 우리가 A에서 A 원소 개수가 4개네? 그럼 진부분집합 몇 개예요? 바로 나왔어야 돼요. 이해를 했다는 건. 그치? 이제 이해했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조심할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냥 단순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막 조건을 걸어요. 만약에 A가 1, 2, 3, 4 그렇지? 그러면은 2를 원소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그럼 이제 2는 뭐야? 무조건 들어와야 되지, 그치? 그럼 2 들어와 있다 치고 1, 3, 4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그렇지? 그럼 그건 이제 2의 세제곱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적으로 생각하면 돼. 왜 암기가 아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오케이. 일단 뭐 이 프린트는 사실 쉬운 프린트기도 하고 일단 그냥 기본 개념 한번 리마인드하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용도로 풀고 있는 거라서 뭐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지금 빡세게 아직 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학원 교재로 이제 다시 공수투를 정식으로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김선명도 다 빡세게 하고요. 문제도 빡세게 풀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매주 형사평가 볼 거예요. 진도 나가는 건. 그래서 틀리면은 클리닉 근데 방학 때는 클리닉 시간이 없죠.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개별로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 시험 프린트를 만들어서 하고 또 뭐 추가 남겨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다 할 겁니다. 복습을. 방학 때부터 준비가 제대로 돼야 여러분이 2학기 때 점프할 수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 열심히 하면은 지금 아마 1학기 때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등급까지 올리기 힘들어요. 점수 원점수 한 10점 올릴 수 있는데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간다, 2등급에서 1등 올라간다 이게 안 돼요. 다 계약하고 나서부터 열심히 하면 안 돼. 방학 때부터 열심히 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 배운 거 스스로 좀 이렇게 잊어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복습도 하고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뭐 집에 가서 복습도 하나도 안 하고 배웠던 것도 잊어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본인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숙제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배웠던 거 잊어먹지 않으려고 리마인드, 복습 계속 해줘야 되고 그렇죠? 같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시너지가 나는 거지. 중앙 모르고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거 오늘 필요해 다음 주에 가져와야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22번. 원 x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은 4 위에 점 p가 있다. 점 p를 직선 y는 x대와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는 점을 q로 하자. 두점 a 0,-1, b 3,2에 대하여 삼각형 ABQ의 넓이가 최대일 때 점 P좌표를 구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치? 이 문제가 이런 뜻이죠. 일단 P가 어디 있는 거예요? 0,5에다가 반지름이 2. 요 원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P는 그냥 원 그 자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까? 원 위의 점. 이거는 이제 자취라는 개념에 의해서 그냥 원 그 자체야. 사실 동점은 그래프예요, 사실은. 그죠?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돼요. 그렇죠? 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됩니다. 그럼 5,0로 갈 거고. 그렇죠? 이런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점으로 가겠죠. 즉 Q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때 A가 0, 마이너스입니다. A는 여기에요. B는 3루트 3,2면 얼마야? 3루트 3이면 루트 18이게 4점 얼마? 이쯤 있나요, B가?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A는 0, 마이너스 1. 그러면 A, B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정. 그치? 그럼 Q가 이 원 위에 있는데 Q가 어디에 있어야 넓이가 최대예요? A, B, Q가? A, B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 고정되어 있는 건 뭐예요? A, B를 밑변으로 보면은 Q에 의해서 높이가 최대가 되겠죠.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예요? 정확히 수선으로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중심을 지나게 해서 Q가 여기 있을 때 최대인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래야 딱 최대지겠지 높이가. A, 밑변 A, B는 고정이니까 길이가. 맞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에 뭘 구하는 거예요? A, B, Q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피해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요 Q의 좌표를 구해서 돌려가지고 피해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Q의 좌표를 구해야 돼 지금. 그쵸? 그러니까 뭐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게 아니라 Q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고.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Q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죠? 당연히 어떻게 구해요? 이게 바로바로 보여야 돼. 사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그냥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내가 뭐 기하적 방식이든 대수적 방식이든 총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자유자재로 사용해가지고 빠르게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원하고 연립해가지고 Q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중심 원점을 분명히 지납니다. 기울기만 알면 돼. 근데 얘랑 수직이네, 그렇지? AB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지? 그러면 얘 기울기 얼마겠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X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지? 얘하고 요 원 뭐예요? Q가 있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연립해서 구하는 겁니다. Q의 좌표를.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럼 당연히 얘를 y 넣어야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제곱이니까 4x제곱이 4예요. x제곱이 1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 나올 텐데 q가 이쪽이죠. 그렇죠? 그럼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y좌표는 플러스 루트 3이겠네요. 즉 q의 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루트 3인 겁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이거? 그치? 얘를 이제 그 대칭이동 평행이동에서 온 과정을 돌리고 돌려서 p를 구하면 돼. 그렇지?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왔어요. 그럼 플러스 5만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4,3이고 그렇죠? y는 x에 대칭해서 왔잖아. 그럼 다시 대칭해서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럼 피해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3,4인 겁니다. 요게 답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푸는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뭘 요구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